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64회 토픽 2 읽기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19번부터 22번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문 읽고 물음에 답하기. 그래서 read the content, read the text and response the asking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읽고요. 하나의 지문을 읽고 문제가 두 개씩 나오는 게 이제 두 번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글들을 뭐라고 하냐면 설명문이라고 하고요. 조금 딱딱한 그런 문체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19번부터 22번까지는 이 내용을 조금 먼저 살피고요. 그 다음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리 뭔가요? 젤리피쉬, 시젤리. 그래서 이걸 해파리라고 합니다.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 워터 구성되어 있다. be made of, consist. 그래서 해파리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95%. 예, 그래서 열량이 낮다. 한국 사람들 칼로리 칼로리라고 하는 열량이 low 칼로리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열량이 낮다. 그래서 아까 젤리피쉬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새나 펭귄, 그 다음 뱀장어 등 많은 동물들에게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먹잇감 프레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 이거를 먹잇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파리에는 바이타민, 콜라겐. 네, 그래서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 그래서 그래서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블랭크. 그 다음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 다음에 도망치다. escape, make up, flee. 도망치지 않아요. 그래서 easy to hunt. 사냥하기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Jellyfish have low calorie content because 95% of their body is made up of water. 해파리가 low 칼로리, 그죠? 낮은 칼로리 열량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95%, 그죠? 95%가 몸의 95%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량이 낮습니다. 낮은 칼로리. 그래서 한국은 열량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칼로리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So it was known that few animals lived on jellyfish.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들이 별로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파리 먹는 동물 없어. 거의 없어.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but for many animals such as 아까 많은 동물들이 그죠? as birds 아까 새나 펭귄 그 다음에 뱀장어 같은 그런 많은 동물들이 젤리피쉬는 good prey 좋은 먹잇감. 그러니까 이런 그 많은 동물들이 새나 펭귄이나 뱀장어 같은 많은 동물들이 젤리피쉬를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젤리피쉬가 좋은 영양 성분, 뉴트리언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95%는 물인데 그 다음은 바이타민,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비타민과 콜라겐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 성분이라는 거죠. 뭐가? 네, 해파리가.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 more? 네. 젤리피쉬는 아까 해파리는 everywhere in the sea. 바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easy to hunt. 사냥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해파리들은 run away, do not run away. 도망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리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도망치지 않아서 잡기 쉽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해파리를 먹는다는 거죠.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칼로리가 낮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 해파리 먹는 동물 별로 없어 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새, 펭귄, 뱀장어 이런 그 많은 동물들이 그 해파리를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파리에 뭐가 있지? 했더니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죠? 해파리가 도망치지 않아서 어디에나 있고 그래서 사냥하기 쉽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모르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언어. 저는 이제 제시한 거는 제가 이제 사전에서 영어로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의 언어로 모르는 단어들은 꼭 잘 찾아서 적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볼까요?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 그래서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열량이 낮다. 그래서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새나 펭귄, 뱀장어 등 많은 동물들에게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해파리에는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choose the right one to fit in a blank.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과연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 사냥하기 쉽기 때문이다. 과연, 만약, if, 게다가, besides, furthermore, 그죠? 그래서 더욱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게다가 해파리에는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게 있어서 좋은 먹잇감인데 more 플러스 더해서 해파리는 도망치지도 않아요. 사냥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해파리를 많이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것 앞에 문장에 more 더해서 그래서 더욱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게다가 더욱이 이런 표현으로 이 블랭크가 채워지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봤고요. 20번 보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그래서 same 같다. 그래서 여기에 틀리지 않다. 한번 볼까요? 해파리는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네, 그런 말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해파리는 잡기 어렵다. 여기 보면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냥하기 쉽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해파리는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다. 그렇죠.
원래는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은 없어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많은 동물들이 먹고 있어요 라고 지금 여기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해파리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고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ostly 하면 대부분 물, water라는 거죠.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번, 20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문제, 이제 다른 읽기가 다시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뭐야? 네, 내비게이션에 대한 글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 블랭크, 여기도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 그런데 앞뒤를 재다, 진땀을 흘리다, 발목을 잡다, 귀를 기울이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를 재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진땀을 흘리다? 땀을 흘리다?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위 글의 중심 생각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 내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개의 문제. 그래서 하나의 지문, 하나의 콘텐츠를 읽고 문제 두 개가 있는 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destination, 목적지, 길을 안내하다, 가이드, 리드, 그죠? 기기라는 건 기기, 뭐 여기는 디바이스, 장치 이런 표현도 썼는데 머신, 뭐 기기, 기계, 장치 이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이 낯설다, unfamiliar. 그래서 낯익다, 뭐 익숙하다, 뭐 이런 반대말이겠죠. 그래서 낯선 곳에 갔다가 길을 못 찾아 땡땡, 뭐 이렇게 블랭크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하다, convenient, easy, 쉽다, 그죠? 반대는 이제 불편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편리한지 느꼈을 것이다. 우리의 뇌, brain, 머리 안에 들어있는 뇌는 스스로 정보, information, 스스로 정보를 찾다, search, information 이렇게 그 정보를 오래, long time, memory, 기억하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excessively, immoderately 지나치다,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 디지털 디바이스, 의존하다, depend on, 의존하다 보면 정보를 찾고 기억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다. reduce, 그죠? 줄어들다, decrease, 결국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네. 내비게이션의 여기 이 설명문에서 내가 모르는 말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저도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않아서 다 찾아봅니다. 몇 번을 반복하면 이 단어를 알게 될까? 100번 넘게 아마 반복해야 우리는 그 단어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조금만 공부했어도 기억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아주 많이 반복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목적지, 안내하다, 기기, 낯설다, 편리하다, 뇌, 정보, 지나치다. 이건 지나치다, 디지털 기기, 의존하다. 여러분은 어떤 한국어 단어를 알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익혀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떤 장치입니다. 안내하는 장치죠. 길을,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strange place, 낯선 곳. 아까 여기 뭐 낯설다, unfamiliar 이렇게 했었는데 낯선 곳, 이상한 곳, 그죠? 처음 가보는 곳. 뭐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우리가 그렇게 가봤어요. 그러면 그 길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길을 못 찾죠. You haven't been able to find your way.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편리한 건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내가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곳을 찾아갔을 때, 그래서 그 길을 찾지 못했을 때 이게 얼마나 편리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브레인, 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오랫동안 이제 정보를 기억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언제 그것을 스스로 찾았을 때, 어떤 정보를 스스로 찾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한다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하잖아요. 또 그런 장치가 뭐가 있나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내서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전화번호를 그냥 기억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이름만 검색하면 그냥 전화가 바로 되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내가 그걸 스스로 찾았을 때 더 오래 기억하는데, 내비게이션도 길을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뭐 몇 킬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막 이렇게 알려주니까 뇌가 이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lying too much. 디지털 기계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찾고 기억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기억하는 그런 능력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뇌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 장치, 디바이스, 기기,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 그런 디지털 기기에 의존해야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뇌는 쓰지 않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기기이다. 내비게이션이 없이 낯선 곳에 갔다가 길을 못 찾아 블랭크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한지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스스로 정보를 찾았을 때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보를 찾고 기억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 그 능력이라는 것은 정보를 찾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골라볼까요? 앞뒤를 재어 본 적이 있다. 앞뒤를 재어, 신중하게 따지고 계산하다. Measure the front and the back. 그래서 앞뒤. 그래서 앞뒤를 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일을 하지 않고 좀 따져가면서 앞뒤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로 재듯이 앞이 뭔지 뒤가 뭔지, 내가 누군가에게 갑자기 뭐 이렇게 맞았어. 나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맞고 나서 바로 이렇게 뭐죠? 주먹이 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다, 이런 거를 앞뒤를 재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네. 그럼 진땀을 흘리다, 진짜 땀, 뭐 스웨트, 그러니까 젖다라는 거죠. 비너, 스웨트 이렇게 하면 땀이 날 만큼 진땀을 흘리다, 어렵다, 몹시 힘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에 진땀을 흘렸어. 정말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런 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진땀을 흘리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발목을 잡다, seize one's ankle,
catch with somebody 이렇게 발목, 발의 목, 그죠? 앵클. 이 발목을 잡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 사람이 내 발목을 잡았어. 내 뭐 어떤 옛날에 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지금 현재 내 발목을 잡았어. 그 행동을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다라는 건 진짜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아까 무슨 표현? 관용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잡다, 방해하다. 그래서 발목을 잡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다. Listen carefully, give attention. 귀를 기울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듣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내 말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에 집중해. 이렇게 할 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줘. 귀를 기울이다. 이 표현이 관용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듣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을 못 찾아 어떻게 했나요? 네, 정답은 2번. 진땀을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 길을 못 찾아서 굉장히 몹시 힘들었다. 진땀을 흘리다, 몹시 힘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이 글의 중심 생각, central idea.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걸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라는 거예요. 이 글의 목적이 뭐냐,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묻는 게 20번 문제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편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내 뇌가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팩트,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스스로 정보를 찾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요, to find. 그 다음에 remember, 기억하다. 정보를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을 your brain, 내 뇌가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낯선 곳이라도 뭐 지도를 찾든지 아니면 길을 스스로 찾는 그런 거, 어디에 의존하지 말고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의 읽기를 읽고 문제를 두 문제 푸는 그런 방식을 2번씩 반복을 해서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어 이 부분에서는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와야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한국어 단어를 잘 알지 못하면 풀기 힘든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